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평생 두고 읽을 만한 단 한 권의 고전이라면 논어를 꼽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고전은 옛날에 쓰인 캐캐묵은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날카롭게 통찰한 삶의 지혜가 스며들어 있는 격조 높은 문장이 가득한 책입니다. 논어의 저자인 공자는요, 권력자들에게 돌직구를 던지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권력자들한테 쓴소리 던진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무질서하고 폭력이 난무하던 춘추전국 시대였단 말이죠. 이런 시대의 위정자들에게 거침없는 비판은 날렸으니 그야말로 엄청난 강심장이었죠. 그렇다고 공자의 삶이 성공적이었거나 당대의 이름을 날린 권력자의 스승이 되지도 못했어요. 공자가 맨날 돌직구만 날리고 쓴소리만 하니까 권력자들은 공자를 많이 불편해했죠. 결국 공자는 자신의 뜻도 이루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공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양 최고의 성인이 되었고 그의 사상을 담은 논어는 동양 철학 역사상 최고의 책으로 칭송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공자가 자신의 사상과 일치된 삶을 살았기 때문인데요. 공자가 평생 목표로 했던 이상적인 사회를 결국 이루지 못하고 죽지만 공자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의 사상은 학문적인 발전을 계속 거듭했고요. 결국 공자가 바라던 유교적 이상국가는 동아시아에 널리 퍼져서 오랫동안 동양 철학의 핵심 사상으로 등극합니다. 공자는 평생 성공적인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좌절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공자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다소 신격화된 사람이잖아요. 세계 4대 성인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공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할 말 다 하는 올곧은 성품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실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늙은 나이에도 13년 동안이나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알아줄 임금을 찾고 다녔죠. 그러는 동안에 공자는 갖은 고생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공자를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루지도 못할 이상사회를 꿈꾸다가 늙어서까지 고생을 하고 다니니까 당시에는 조롱을 받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공자는 끝까지 자신의 이상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잘 안 된다고 세상하고 타협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이상을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논어에는 인간 삶의 근본을 아우르는 이치를 담고 있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시대에 따라 재해석을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결국 현실 정치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자신의 사상을 제자들에게 남기는 훌륭한 스승으로서는 성공을 했어요. 그는 3,0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신분을 따지지 않고 제자로 받아주었지만 그 배움이 공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를 갖추지 않은 공짜 배움은 진정한 학문의 길을 방해한다는 것을 공자는 잘 알고 있었어요. 혼돈과 불안의 시대의 문화와 제도를 회복하고 도덕적인 이상사회를 이루고자 한 공자의 사상은 현대인들에게도 많은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논어를 읽으시면 이거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 철학의 정수가 논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좀 더 체계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논어가 고전이잖아요. 근데 고전하면 드는 생각이 읽기에 수월하지가 않다. 도통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고 다가가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고전을 쉽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고전이 어려운 이유가 일단 우리가 사는 시대적 환경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 고전을 쓴 저자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고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시대적 배경과 저자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슬기바다 고전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논어인데요. 고전을 처음 접하신 분이나 논어를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이 슬기바다 시리즈로 고전을 시작하는 걸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보기 편한 편집과 충실한 해설,
역사적인 배경 설명이 고전을 처음 접하신 분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고전 소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슬기바다 고전 시리즈가 자주 등장을 했는데요. 특히 노노하고 맹자는 시중에 출판된 고전 중에 가장 편집이 잘 되어 있고 읽기 편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설명이 너무 길거나 그러지도 않고 이해하기 쉽고 가독성이 좋아서 슬기바다 시리즈의 고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또 좋았던 거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고전을 읽다 보면은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과 인물의 개연성을 알지를 못하면 텍스트를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설명이 참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고전 초심자들도 편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논어가 2021년 뉴 에디션 특별서정본으로 나왔더라고요. 이전의 논어와 비교해서 다른 점은 옥편을 따로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자 공부까지 같이 할 수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추천하고 싶어요. 이 논어의 매력은 역시 시대를 뛰어넘는 격조 있는 문장입니다. 논어가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이유가 어느 시대에도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 때문인데요. 소개하고 싶은 문장이 너무 많은데 59페이지 위정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15세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세에는 이룬 것이 있고 40세에는 미혹스러운 일에 흔들리지 않았고 50세에는 천명을 알았고 60세에는 어떤 말을 들으면 그 속에 은미한 뜻을 알았고 70세에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논어가 총 2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13편인 자로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은 빨리 성과를 내려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빨리 성과를 내려하면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탐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이건 정말 현대인들이 새겨들어야 될 뼈 때리는 지혜의 정수를 담은 문장입니다. 또 자로편에서는 제가 평생 실천해야 될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문장이 있어요. 바로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입니다. 화이부동은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지만 자신의 뜻은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굳이 적을 만드는 사람은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막 화가 난다고 불같은 성질을 내면서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 대가를 꼭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후배한테는 존경받지 못하고요. 선배들한테는 철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현대인들에게는 원만한 사회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 뜻을 굽혀서 비겁해질 필요는 없어요. 이게 바로 밸런스거든요. 성과가 탁월한 사람은 밸런스가 유난히 좋더라고요. 주변하고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은 결국 그 트러블에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투쟁의 대상으로 보면 세상도 나를 투쟁의 대상으로 보게 되거든요. 적을 일부러 만들지 말되 싫은 사람과 억지로 어울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노골적으로 나서서 싫은 티를 내서는 안 되죠. 이게 바로 논어에 나온 화이부동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감정이 새어나가면 상대방은 바로 알아채거든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내 의견을 주장하는 성숙함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 이게 논어의 자로편에 나와 있더라고요. 품격이 다른 문장으로 삶의 이치를 깨닫는 즐거움을 논어 독서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책 소개로 함께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